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F-스퀘어 너프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F 두 개가 패스트랑 프리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F-스퀘어로 좀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널프를 이제 패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 그러니까 이제 임의의 카메라 트래젝토리 입력이 들어왔을 때도 널프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적을 가지고 이 논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연관된 연구로서 그 그리드 베이스드 메서드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뉴럴 레지던스 필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NGP, 플래녹셀스, DVGO, 텐서RF 같은 이제 논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빠른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특장점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메서드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근데 기존에 나왔던 이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운디드 씬에 대해서 모델이 디자인되어 언바운드드 씬에 취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바운디드 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 이제 A번과 B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LLFF 데이터셋이라던가 널프 360 데이터셋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이제 LLFF 데이터셋은 어떤 객체를 정면에서 이제 포워드 페이싱 형태로 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셋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포워드 페이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널프 360처럼 이제 오브젝트를 중심에 두고 360도로 카메라를 회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찍는 거,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센트릭 360도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운디드 씬은 이런 포워드 페이싱과 오브젝트 센트릭 형태의 어떤 데이터셋들을 바운디드 씬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결국에는 언바운디드 씬 같은 경우에는 C번 같은 프리 트라젝토리가 여기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널프에서 많이 트레이닝하는 어떤 형태에 좀 벗어나는 그런 트라젝토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주어진 방법들, 기존의 방법들이 잘 널프를 수행할 수 있게끔 모델이 디자인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턴트 NGP나 플래녹셀 같은 이제 이런 다른 모델들이 메모리 소모가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또 함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방법들을 보면은 이 메모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복셀 프루닝이라던가 텐서 디컴포지션 그리고 해시 인덱싱 이런 기법들을 논문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 자체도 사실 바운디드 씬에 한정되어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제 프리 트라젝토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바운디드 씬에만 이제 좀 어느 정도 모델이 디자인돼 있는 그런 모델들을 그러면 이제 언바운디드 씬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스페이스 월핑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접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월핑의 기본적인 목적은 언바운디드 씬이 들어오면은 어떤 이 언바운디드 씬을 이제 바운디드 리전으로 이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널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 워핑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워드 페이싱 씬을 이제 커버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이제 뷰 프로스텀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이 뷰 프로스텀의 좀 레인지를 봤을 때 너무 이제 무한히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어떤 형태의 뷰 프로스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어떤 일종의 바운딩 박스 꼴로 이제 맨 오른쪽처럼 이제 바꿔주는 워핑 방법이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보통 포워드 페이싱 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인버스 스피어 워핑이 있는데, 인버스 스피어 워핑 자체도 이제 무한히 큰 공간에 대한 걸 이제 워핑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떤 이제 무한히 큰 공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유효한 구형의 공간으로 워핑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360도 데이터셋을 커버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널프 플러스 플러스나 밈널프 360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NDC 월핑이나
인버스 스피어 월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새로운 패턴의 카메라 트레젝토리에서는 이게 사실 좀 유효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의 어떤 데이터 셋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포워드 페이싱 형태가 아닌 완전히 좀 자유로운 형태의 트라젝토리가 들어오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런 언바운디드 씬이나 그런 프리 트라젝토리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스페이스 월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방법을 퍼스펙티브 월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논문도 이제 다른 이제 인스턴트 NGP 같은 방법처럼 그리드 베이스 널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그리드 베이스 널프를 수행할 때 퍼스펙티브 월핑을 아주 잘 한 다음에 이 잘된 퍼스펙티브 월핑을 기반으로 임의의 트라젝토리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리드 베이스 널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컨트리뷰션은 이 퍼스펙티브 월핑 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2차원 카메라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든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파란색 네모랑 노란색 네모가 2차원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2D 카메라가 있고 어떤 2D 공간상에 A번에 나와 있는 오렌지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이 파란색 카메라랑 노란색 카메라 각각은 이제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1D 이미지 콜디네이트 상으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렌더링 하는 게 투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하에서 렌더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널프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 카메라에서 이제 겹치는 영역들을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카메라 레이를 통해서 이제 쏴가지고 영역들을 보면은 이 파란색 카메라랑 노란색 카메라 쏜 레이랑 레이로 이제 어떤 불규칙 형태의 그리드를 만들게 될 테고 이 불규칙 형태의 그리드 안에 오렌지 포인트들이 지금 각각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 회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이 지금 파란색 카메라랑 노란색 카메라 이제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교차된 영역의 꼴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마름모랑 두 번째 뒤에 나와 있는 마름모가 이제 형태가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규칙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어떤 그리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리드 베이스 널프를 하려면은 B번에 나와 있는 이 연두색 점선처럼 어떤 이제 엑시스 얼라인드 된 그런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게 정석적인 약간 좀 이상적인 어떤 형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A번에 나와 있는 이 워핑 공간 상에서 이 카메라 그러니까 이 2D 공간 상에서의 이 회색 마름모 두 개들을 보면은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엑시스 얼라인드 된 어떤 그 공간으로 이제 매핑 시킨다고 하면은 그게 좀 정렬이 잘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포인트가 더 멀리 있는 뭐 어딘가에 있는 이쪽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름모가 더 이제 옆으로 기다랗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카메라 이제로부터 그 레인지가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규칙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리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던 엑시스 얼라인드 그리드에 투영시키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어떤 불규칙적인 그리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스페이스 월핑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불규칙한 형태의 어떤 그리드를 최대한 엑시스 얼라인드 그리드에 이제 맞게끔 잘 어떤 정돈된 형태의 그리드 모양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워핑 시켜주는 게 사실상 이 스페이스 워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 마른 목골에 대한 거를 엑시스 얼라인드에 맞게끔 한다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엑시스 얼라인드 형태의 요 라인들 각각을 보면은 워핑된 결과는 결국에 카메라 레이랑 동일한 경렬을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구절절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페이스 워핑을 위해서는
워핑 펑션 fx를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D 공간에서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 2D 2차원 2D 공간 상의 어떤 포인트 x 뭐 아까 그림으로 예를 들면 어떤 오렌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좌표가 이제 x 좌표값이 이제 x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x를 특정 워핑 펑션으로 워핑 공간으로 이제 투영시키는 게 이 워핑 펑션의 역할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C1 이제 카메라 1과 카메라 2를 거쳐 가지고 투영한 다음 다시 한번 그 워핑 공간을 뿌려주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x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 있는 포인트를 C1으로 투영하고 그리고 C2로 투영하고 그 투영된 결과를 다시 이제 올바르게 워핑 공간상으로 투영시켜 가지고 잘 맞춰주는 걸 잘 엑시스 얼라인드 된 어떤 형태의 그리드 상으로 잘 뿌려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적절히 잘 뿌려주는 게 이 워핑 펑션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메라 플레인, 이제 카메라 상으로 이제 투영시킨다라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플레인으로 이제 투영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D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상에 어떤 이제 리전 S, 라지 S라는 이제 영역이 주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 안에는 디저블 카메라 이제 NC계의 카메라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저블 카메라들은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볼 수 있는 리전상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NC계의 카메라를 우리가 지금 공간상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 fx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포인트를 적절히 워핑할 수 있는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이제 카메라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n개 모두에 대해서 C1, C2, C3, C4, CN에 대한 걸 이제 여기다 구구절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3D to 2D로 이제 뿌려주고 2D to 3D로 잘 뿌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워핑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적인 이제 워핑 펑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파트에서의 fx는 어 C1, C2,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개라고 정의했던 이제 카메라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미지 플레인 상으로 잘 투영시키는 거, 그게 이제 워핑 펑션이 하는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을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워핑 펑션 F가 하나가 있고, 이제 이 F에 대해서 서로 다른 3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 있는 X1과 X2가 있는데, 이제 X1을 워핑시킨 어떤 결과 fx1이 있고, x2를 워핑시킨 결과 fx2가 있는데, 그래서 fx1과 fx2 이 둘 간의 디스턴스를 이제 여기서 좌변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변에서에 나오는 어떤 값과 결국엔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우변에서 나오는 값은 카메라 플레인 상에서 이제 카메라 1번부터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x1이라고 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의 포인트를 카메라 1번 플레인으로 이제 투영을 시킨 결과가 C1, X1이 되겠죠. 그리고 C1, X2,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제 C1 카메라 플레인상에 이제 이미지 플레인상에 투영시킨 어떤 결과 포인트가 또 있을 테고 둘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CX1 CX2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n개 카메라 모두에 대해서 그 디스턴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한 결과랑 fx1과 fx2 간의 디스턴스가 같아야 된다. 같게끔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워핑 펑션이 이제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나와 있는 수식을 만족시키게끔 어 이제 워핑 펑션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3D 퍼스펙티브 워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라 플레인 상으로 이제 워핑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2D 플레인 상으로 이제 뿌려주는 형태가 될 텐데 이제 지금 논문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y는 gx라고 얘기하면서 c1x, c2x부터 해가지고 cncx까지에 대한 거를 gx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 부분, 이제 이 C1과부터 CNC까지의 이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것은, 어, GX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워핑, 이제 매핑을 잘 했을 때, 이게 이 GX가 제 기능을 한다는 건 결국에 2D 프로젝션 얼마나 잘했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카메라가 됐든 간에 X라고 하는 의미의 포인트를 잘 매핑했다라고 하면은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적절한 워핑 펑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노테이션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 y는 gx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지금 노테이션을 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는 C1 이제 카메라상에 투영하는 것까지는 지금 정리가 됐는데, 어, 여기 기재했다시피 결국에는 이 본 논문의 목적은 3D 어떤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3D 워프 스페이스 상으로 최종적으로 워핑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XJ라고 하는 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상에서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포인트를 이제 다시 이제 카메라 플레인상으로 투영시킨 이제 모든 결과들을 Y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Y 결과들이 나온 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다시 워프 스페이스 상으로 투영시킨 결과가 Z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워핑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는 게 목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냐고 했을 때, 어, 논문에서는 이제 가장 아래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m을 찾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앞서 구했던 이제 이 Z라고 하는 거에다가 M 트랜스포즈를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역수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수형 시킨 결과랑 Y랑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이 오차가 적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M을 찾는 게 이 공식에서의 이제 이 수식에서의 목적. 그러니까 그 수식을 만족하는 게 결국에 적절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초기 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구했던 이제 y 전체 값에 대해서 이제 아래 그림에 이제 B번에 여기 묶여 있는 게 이거를 y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y에서 나온 이제 이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PCA를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PCA를 적용해서 나온 어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나온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처음 세 개의 아이젠 벡터로 우선 초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에 구성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서 출발을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공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m을 찾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퍼스펙티브 워핑 자체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는 S라는 이제 그 공간상에서 워프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앞서서 이제 다뤘던 포워드 페이싱 케이스나 3D 오브젝트 센트릭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보통 이제 포워드 페이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포워드 페이싱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웃한 두 카메라 간의 그 각도와 상관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카메라 간의 그 각도가 이제 180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점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매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180도에서 점점 각도가 좁아지고 좁아지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좁아져가 이제 세타가 30도가 됐을 때를 보면은 거의 이제 이 포인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매핑된 포인트들이 어떤 베니싱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형태가 거의 뭐 이제 포워드 페이싱에서 다루는 형태랑 이제 많이 유사한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매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 하고서 좀 봤는데 카메라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카메라 간의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NDC 워핑하고 결국에는 유사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NDC 워핑이랑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의한 퍼스펙티브 워핑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360도 오브젝트 센트릭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360도로 커버할 때 이제 뭐 이너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오브젝트를 볼 때 이제 모든 카메라가 이제 비저블한 형태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인버스 스피어 워핑을 했을 때랑 유사한 결과로 이제 이제 퍼스펙티브 워핑을 적용하면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비번처럼 이 세 개의 카메라만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비저블한 형태 보통 지금 이 케이스를 아우터 케이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우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여기서 오브젝트 센트릭이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왼쪽 그림의 이 30도 세타가 30도인 케이스랑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논문에서 그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 퍼스펙티브 월핑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나 좀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별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혹시 뭐 채팅으로 남겨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채팅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단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서브 디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 분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역시나 이제 프리 트라젝토리에 대한 걸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 좀 적었던 부분을 보면은 이제 프리 트라젝토리를 고려했을 때는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비저블 카메라가 이제 매우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 요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만 이제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영역만을 봤을 때는 비저블 카메라가 딱 이렇게 세 대가 있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카메라 보면 이제 비저블 카메라가 다섯 대가 있는데 이 비저블 카메라의 배치 자체도 좀 이렇게 좀 다르고 비저블 카메라가 사실상 보고 있는 어떤 계산 대상 객체들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보는 이제 비저블 카메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어떤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뤄가면서 널프를 수행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다. 뭐 렌더링이 잘 되지 않는다라던가 아티팩트를 만들어내는 문제라던가 좀 그 정보를 좀 잘 보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스페이스 분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공간 분할은 옥트리를 기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옥트리 구조를 선택해가지고 좀 적응 형태로 이제 스페이스 더블 디비전을 하고 있는데, 노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서브 리전을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리 구조다 보니까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리전에 대해서 비저블 카메라 자체도 빠르게 좀 탐색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이 구조를 선택했다라는 게 논문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루트 노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루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저블 카메라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큰 바운딩 박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운딩 박스는 이제 상당히 크게 좀 정의하다 보니까 뭐 멀리 있는 객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 큰 바운딩 박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루트 노드로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 앤 서브 디바이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 트리 노드 하나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뷰 프로스텀이 특정 이 해당 노드랑 교차하고 있는 모든 비저블 카메라를 탐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해서 어떻게 수행하냐라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 센터랑 노드의 센터를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센터랑 노드 센터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디스턴스가 사전에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정의한 람다 S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카메라는 이제 그런 카메라가 이제 비저블 카메라가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드를 이제 8개의 차일드 노드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한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그 하위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조건, 그러니까 카메라 센터랑 이제 노드 센터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카메라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노드는 이제 더 이상 분할할 가치가 없다, 분할할 이유가 없다라고 간주를 하면서 이 노드를 이제 리프 노드로 정의를 하고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해당 노드에서는 이제 분할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분할을 했던 차일드 노드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반복해서 분할을 하고 리프 노드를 정의를 하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더 이상 분할할 수 있는 노드가 없고 모든 노드가 이제 리프 노드로 정의가 되었다 했을 때 이 체크 앤 서브 디바이드 과정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큰 리전 하나를 서브 리전으로서 이제 좀 분할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 큰 리전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1부터 NS까지, 그러니까 NS개의 어떤 서브 리전 SI라는 것을 결국에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각의 S에 포함되는 이 포함되어 있는 비저블 카메라는 이제 앞서서 만약에 루트 노드만을 봤을 때는 모든 비저블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워핑 펑션을 정의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서브 리전들 각각을 보면은 가지고 있는 비저블 카메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상응하는 워핑 펑션을 이제 각 공간별로 이제 FIX라고 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정의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뒷 과정에서 이 워핑 펑션 FI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서브 디비전에서 이제 그런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렉티피케이션과 이제 카메라 셀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도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렉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서브 리전 내에 있는 이제 4개의 비저블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비저블 카메라들이 이제 뷰잉 디렉션이 서로 이제 따로 놀고 있다고 하면은 어 거기서 좀 결과가 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각각의 카메라들의 이제 뷰잉 디렉션을 서브 리전의 센터를 향하게끔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로테이션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로테이트를 시켜놓고 나니까 이 레티피케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널프 성능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서브 디비전 과정에 이제 후처리 느낌으로 이 레티피케이션을 넣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카메라 셀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서브 리전에서 비저블 카메라가 뭐 4대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저블 카메라가 많다 보면은 워핑 펑션 자체도 좀 복잡해지고 하니까 계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계산 효율성을 올리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제 카메라의 하이즈 파기가 뭐 하나만을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파티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 포인트가 이제 가장 먼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 공간 서브 리전 상에서는 이제 비저블 카메라 요것만 가지고 가는 느낌으로 카메라 셀렉션을 한다라는 좀 뉘앙스로 요거를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 좀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서브 리전 상에서는 조금 축약 이제 계산을 좀 단소화시키는 접근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브 디비전이 좀 늘어나는 만큼 결국엔 이제 워크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리프 노드도 증가하고 워핑 펑션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로 다른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킹 펑션을 서로 다르게 정의한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워킹 펑션들을 이제 n개를 정의하다 보면은 그거에 비례하게 학습 파라미터 수가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걸 그럼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깔고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아까 이제 서브 리전마다 정했던 이제 이 모든 워핑 펑션이 서로 다른 리프 노드들을 동일한 어떤 워킹 스페이스에 매핑을 한다라고 첫 번째 전제를 깔고 있고요. 두 번째 전제는 이제 서로 다른 여러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워크 스페이스 상에 해시 그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전제인데요. 이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이제 뒷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일한 워크 스페이스에 이제 매핑을 한다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이제 워핑 펑션을 가지고 있는 서브 리전 상에서 덴시티랑 컬러를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리프 노드랑 2번 리프 노드 상에서 어떤 샘플 포인트가 이제 렌더링 포인트가 나왔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워크 스페이스 상에서는 동일한 포지션, 3D 포지션에서 이 결과들이 맺혔는데 근데 이 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놓고 보면은 덴시티랑 컬러 값을 명백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 스페이스 상에 동일하게 매핑됐다? 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전제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렌더링 결과 간의 컨플릭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컨플릭트를 좀 잡기 위해서 하나의 해시 테이블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각각의 이제 워크스페이스마다 아니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워크스페이스라기보다는 사실 그 이제 워핑 펑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워핑 펑션마다 뭐 서로 다른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해시 펑션을 기반으로 최대한 좀 서로 다른 그 워핑 펑션이 컨플릭트 없이 잘 매핑할 수 있게끔 충돌을 피하게끔 하는 이 해시 펑션을 서로 다른 해시 펑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해시 펑션은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먼저 이제 원본 X 포인트에서 워핑된 포인트 Z가 있다고 하면은 이 Z 포인트하고 이웃에 있는 그리드 벌텍스가 있을 텐데 이 벌텍스 8개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V 해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V 해시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 위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해시 펑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해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라고 하는 값과 델타라고 하는 값, 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고, 이 파이랑 델타는 지금 이 파이랑 델타는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의미의 소수 값을 갖는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수는 이제 그 나눠지지 않는 숫자, 1, 2, 3, 5, 7,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식대로 가면은 앞서서 구했던 그 벌텍스 값과 이 파이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소수값을 중간에 이제 XOR 오퍼레이션을 이제 비트와이즈로 이제 XOR 오퍼레이션 적용한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다가 그 델타라고 하는 값을 이제 추가로 더해준 어떤 이제 오프셋을 더해줘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거랑 해시 테이블 길이를 나눠가지고 나온 나머지 그 값을 이제 해시 펑션의 결과물로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그럼 그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해시 테이블 인덱싱에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C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처음부터 그냥 A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서로 다른 이제 리프 노드에 있는 어떤 초록색 점과 노란색 점이 있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부터 나오는 이제 초록색 점과 노란색 점이 이제 서로 다른 어떤 객체로부터 샘플링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워핑 펑션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워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로컬 워핑 결과를 보면 이제 요 그리드 결국엔 이제 같은 어떤 워핑 스페이스 상에 워핑 돼 있다 라고 지금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프 스페이스 상에 투영된 이 노란색 포인트와 초록색 포인트를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덴시티랑 컬러 값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이제 그 다른 다른 형태의 표현을 얻고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형태의 태시 펑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벌텍스 상에서 나오는 아까 그 나머지 값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0, 여기서 이제 0, 8, 2, 6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일단 2D로 축소해가지고 요 형태로 좀 그림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설명드리면은 요 이게 Z 노란색을 지금 Z1이라고 하고 초록색을 Z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Z1에서 해시 펑션을 적용한 이제 이웃한 벌텍스트들 거기서 나온 결과 해시 펑션 결과가 0, 8, 2, 6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이 값들 각각을 이제 해시 테이블을 인덱스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0번 인덱스에서 나오는 요 벡터 이제 요 해시 테이블의 값 그리고 8번으로부터 나온 해시 테이블 값, 2번, 6번으로부터 나온 이제 값들 각각이 이제 피처 벡터로 있을 텐데 그 피처 벡터들을 이제 트라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피처 벡터 결과를 이 Z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한 인덱시드 피처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처 벡터를 여기선 지금 얻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얻은 이 피처 벡터랑 뷰잉 덱션 두 가지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타이니 MLP를 태운 다음에 이 타이니 MLP를 통과한 결과물로서 나오는 이제 최종적인 덴시티 앤 컬러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게 이 최종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렌더링 이 파이프라인을 두 스테이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프리퍼레이션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액추얼 렌더링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옥트리 기반의 서브 디비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브 디비전의 결과를 통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로컬 워핑 펑션을 정의하는 게 이 프리퍼레이션 스테이지에서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를 마치면은 액추얼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이 액추얼 렌더링 스테이지에서는 보통 이제 보통의 널프가 하는 것처럼 타이니 MLP를 통해서 나온 그 샘플링 결과 이제 덴시티와 컬러 결과를 통해서 볼륨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볼륨 렌더링을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그리드로부터 컬러랑 덴시티를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결과 그 과정을 통해서 패치를 한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볼륨 렌더링을 진행한다라는 게 이 액추얼 렌더링 스테이지에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로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번째가 디스페리티 로스, 세 번째가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좀 오타가 있었는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디스페리티 로스랑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특이했던 게 이게 밈너프 360에서 이 로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 입실론이 왜 붙었는지는 조금 더 봐야, 이 논문을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뭐 원래대로라면은 뭐 루트 미 스퀘어드 에러를 이제 뭐 에러를 이제 디스턴스를 오차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렌더링 된 결과랑 GT 간의 그 루트 미 스퀘어드 에러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실기점으로는 이제 요 그 렌더링 된 결과랑 GT 둘 간의 이제 오차를 차이를 이제 계산한 제곱값에 매우 작은 입실론 값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밉널프 360을 좀 리뷰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로스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파악은 했고요.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에서는 이제 디스페리티 로스랑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페리티 로스를 보면은 디스페리티 값으로 나온 거를 이제 제곱해가지고 그거의 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스가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로스는 이제 최소화돼야 되다 보니까 요식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디스페리티로 나온 값 자체가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 디스페리티 로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사용한 이유가 디스플레이 값이 좀 과도하게 크게 나왔을 때 플로팅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요로스를 사용하면 그 아티팩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구했던 그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구했던 피처 벡터가 있으면은 이 피처 벡터를 기반으로 이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자체의 목적은 어떤 두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포인트가 어떤 이제 서로 뭐 다른 서브 디비전 상에는 있지만 그 서브 디비전의 경계상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어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같은 객체의 어떤 서로 옆에 있는 살짝 옆에 있는 어떤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렌더링 하는 결과가 보통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한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 목적 자체는 이제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렌더링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브 디비전 그 서브 샘플 공간이 워핑 펑션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워핑 펑션에 따라서 덴시티나 컬러 같은 뭐 그런 값들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의도치 않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결과들도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로스를 넣은 걸로 지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통해 가지고 그 이웃한 두 값들이 최대한 유사한 값을 갖게끔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그거를 위해서 피처 벡터들 간의 이제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게 이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가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먼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프로젝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결과입니다. 사실상 뭐 요 데이터셋이 이제 보시면은 보통의 포워드 페이싱 데이터셋이나 360 센트릭 오브젝트 센트릭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좀 뭐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자유로운 트라젝토리 형태로 요 데이터셋이 들어가서 널프를 좀 수행하고 있는 건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좀 아티팩트가 있는 거는 좀 볼 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렌더링 오차가 좀 심하게 난다던가 그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은 좀 적었던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렌더링 비교 결과를 지금 동영상으로 담았는데, 이제 요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밈너프 360과 DVGO, 인스턴트 NGP, 그리고 F스퀘어 너프를 돌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밈너프 360 이제 쇼트라고 들어가 보니까 좀 짧게 돌린 결과물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깔끔한 결과를 지금 F스퀘어 너프에서 보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엣지 부분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텍스트 같은 부분도 좀 굉장히 잘 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동영상들,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을 보면은 뭐 트라젝토리가 좀 그냥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프를 좀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거를 F스퀘어 널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량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 널프 플러스 플러스랑 밈널프 360, 플래녹셀, DVGO, 인스턴트 NGP 등과 좀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밈널프 360을 이제 풀로 거의 이제 시간 단위로 트레이닝 타임을 소요했던 이 밈널프 360을 의 결과를 보면 이제 가장 좋게 나온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대비 어, 트레이닝 속도가 빠른 다른 알고리즘들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아래쪽에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너프 360을 짧게 돌렸을 때, 그리고 플랜옥셀, DVGO, 인스턴트 NGP들을 돌렸을 때랑 F스퀘어 널프 돌렸을 때 이제 그 정량적인 수치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다른 결과들에 비해서 가장 좋게 나온 것도 볼 수가 있었고, 성능 자체도 보면은 밈널프 360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것을 지금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타임도 조금 특이했던 게,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플래녹셀이나 DVGO가 거의 20분대로 소요됐던 거 대비 F스페어 넓프는 이제 12분으로 확 줄인 걸 볼 수가 있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NDP가 워낙에 빨리 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좀 따라잡기는 뭐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거의 인스턴트 NDP의 기껏해야 2배 정도의 트레이닝 타임 정도만 소요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널프 360 V2, 앞에서 좀 말씀을 빼뜨렸는데, 여기 표에서 보여드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프리 트라젝토리에 대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필라, 하이드란트, 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들어가서 렌더링을 했을 때, 그때의 결과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널프 360 데이터셋이나 LLFF 데이터셋에 대해서 돌렸을 때도 보면은, 결과물 자체가 밈널프 360이랑 비교했을 때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자 이 표 결과를 넣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PSNR 같은 걸 보면은 좀 갭이 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인스턴트 NGP에 준하는 뭐 이제 일부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실험 결과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퍼스펙티브 월핑이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가 실험 결과로 이제 그림으로서 넣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퍼스펙티브 월핑이 텍스처 부분들을 좀 렌더링에서 잘 살리는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걸 주장하고자 하는 걸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퍼스펙티브 월핑과 그 인버스 스피어 월핑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인버스 스피어 월핑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를 잘 살리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퍼스펙티브 월핑은 GT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텍스처를 잘 살린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방법의 특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밈널프 360이라든가 인스턴트 NGP 같은 논문들의 그 선수 지식이 좀 많이 요구됐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찰란님이 발표하셨던 집널프 같은 것도 그렇고 요새 좀 이제 성능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제 논문들을 봤을 때 밈널프 360이나 인스턴트 NGP 뭐 이런 논문들을 거의 좀 필수 지식으로서 잘 짚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 좀 요 논문을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바고요. 네, 일단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성능이 진짜 좋아 보이는 게 보이네요. 특히 글씨 같은 거에서. 제가 궁금했었던 게 중간에 사실 하나 있었는데, 그 카메라 샘플링 하는 부분에서요. 이제 가장 먼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음, 어디였죠? 아, 여기 아, 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먼 거를 그냥 선택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먼 거를 선택했다는 게 우측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렉티피케이션을 하게 됐을 때 그 카메라 간의 거리가 멀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렉티피케이션 하게 되면은 카메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먼 거를 고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예. 뭐 멀면은 뭘 더 얻을 무슨 이점이 있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먼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대로서 카메라 안에 뭔가 거리가 먼 건지 저 뭐 그냥 대상으로부터 그냥 먼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발표 진행하기 얼마 전에 그 서플멘터리 매트리얼에 적혀 있는 걸 조금 급하게 좀 읽어보고서 가져온 부분인데 음, 사실 저도 이게 좀 내용 자체가 짧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제가 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팔티스트 포인트 샘플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없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이 팔티스트가 결국에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는 조금 아직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찰나님 말씀대로 약간 좀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먼저 이제 렉티피케이션이 선행되고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 간의 거리가 이제 먼 거를 보는 게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음, 취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약간 좀 방금 전에 찰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이해는 됐는데 이거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더 렉티피케이션 대한 건 그 비포 보시면은 그 카메라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은 렉티피케이션 근처에 있는 거가 아니라 멀리 있는 걸로 하면은 좀 더 뭔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교화라고 불러야 될까요? 좀 더 멀리 있는 거를 더 많이 움직여서 렉티피케이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아무렴 네, 디테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림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사실 카메라를 이제 일단 센터로 향하게끔 이제 로테이트를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림을 보면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예 강제로 조금 트랜스폼 시킨 느낌이 들었었던 게 그러면 네네. 여기서는 약간 최대한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360, 360도 500 오브젝트 센트릭 형태로 좀 만드는 거를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건가? 처음엔 저도 좀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음, 건지 사실 예, 요즘 좀 서플멘트 애트리얼을 조금 더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저희 디스코드 방에라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질문할게요. 네. 그, 지금 요 그림에서도 하나 있는데, 그, 이 같은 그림 있는 그, 해시키 뽑는 이미지 있잖아요. 혹시 요거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 예. 여기서, 일단, 그, 이렇게 A에서 B 갈 때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이것도 노멀라이즈 된 좌표계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혹시 이 와핑 펑션을 이용하면서 노란색, 초록색이 같은 점에 뭐 매치핑이 되면은 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어, 죄송한데 질문을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같은 노란색, 점이라는 게? 초록색이 완전히 같은 좌표로 포인트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건지 보면서요.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던 그 노멀라이즈 된 좌표의 말씀은 제가 잠깐 첨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논문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 F 펑션, 워핑 펑션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는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짤막하게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거 좀 그 부분이 누락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노멀라이즈는 짐작하신 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그런 일단 애초에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C번에 나와 있는 디퍼런트 해시 펑션 적용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은 동일 좌표계 상으로 이제 워핑되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플렉트 문제가 결국에는 그 문제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컨플릭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게 이 디퍼런트 서로 다른 해시 펑션 사용해서 인덱싱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였는데 저는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됐을까요? 전 요 그림 봤을 때 그 B에서 C 가는 거는 그 어, 인스턴트 널프 개념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인스턴트 널프 같은 걸 썼을 때 바운디드 씬에 더 좋지 언바운디드 씬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지금 전체 공간을 그니까 뭐 구름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큰 공간을 그 그리드로 그 꼬투리로 만들어서 뭔가 조각 내서 뭐 트리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전 그렇게 이제 너무 큰 스페이스를 옥트리로 만들게 되면은 메모리 메모리가 너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핑 펑션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음, 이제 와핑 어, 네, 어, 제가 먼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맨 처음에 질문해 주셨을 때 같은 점에 매핑될 수 있다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A에서 B로 갈 때 같은 점의 매핑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에서 B로 갈 때 같은 곳에 매핑될 수도 있고 지금도 사실 그런 비슷한 예시로 보여준 것 같아요. 비슷한 곳에 사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같은 곳에 매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래 A에서의 섹션이 그 서브 디비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노란색이랑 초록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B에서 같은 곳에 매핑이 되더라도 이제
걔네 둘이 사용하게 될 해시 펑션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핵심 펑션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저는 된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디비전, 서브 디비전이 다른 곳에 있으면은 그게 다른 핵심 펑션에 적용이 되니까 그게 더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그런 컨플릭트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컨셉이면은 지금 박셀 그리드에 피처를 담는 그 좌표들이 되게 많아지겠네요. 지금 7394, 뭐 082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지점이 전부 다 박셀 그리드에 피처를 담는 공간이잖아요. 음, 네. 네. 그, 네, 그 버텍스가 되게 많아질 것 같네요. 어, 네. 그거는 확인이 A, 필요할 것 같아요. 그, 3D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A가 3D로 표현하게 될 경우에 그 각각 교차하는 이제 꼭지점들이 전부 다 이제 픽처를 담는 이제 좌표 공간이 될 텐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표현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 네네. 많아져 메모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어요. 저도 그 디테일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A에서 그 C의 존재가 있으니까, 해시 펑션의 존재가 있으니까, A를 좀 덜 디테일하게 나눠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긴 하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브 디비전 나누는 그 슬라이드 아마 14페이지인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전이랑 다른 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서브 디비전을 나누는 게 알고리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을 나누는 게 알고리즘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잘게 쪼개게 되는지, 아니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비교가 사실 저도 와닿지는 않았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효율성이 있다면은,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마도 그 속도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자료 구조의 그 트리 탐색 같은 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여기서 이걸 네. 적용한 이유가. 근데 이제 옥트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사실 많이 사용되던 거라서 그 옥트리 개념보다는 이 공간을 나누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음, 이제 뭐 플랜 옥트리부터 옥트리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플랜 옥트리에도 요 개념 서브 디비전 개념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의 다른 점이 요 카메라 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음, 그래서 요걸로 나누는 게 달라지니까 뭔가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누는 건지 이런 거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기존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공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나누는지 이런 디테일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뭐 그것도 사실 논문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잘 저도 이해되지는 않아서 음, 혹시 그 익스페리먼트에 그런 관련된 수치들이 있나요? 방금 음, 뭐 질문 주셨던 관련된 뭐 그 픽셀의 부분에 대한 네. 거를 저는 아직 다시 한번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봤던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혹시나 뭐 뒤에 음, 어펜딕스에 추가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놓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사실 플래너트리 논문을 제가 좀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기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지는 저도 좀 플래너트리를 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카메라랑 노드 거리로 계산하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좀 의존적으로 그 분할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좋습니다. 조민님께서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 논문을 전반적으로 이제 느낌을 받았을 때는 결국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개선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되게 많이 있을 텐데 해당 지점에서 바라보는 카메라를 어떻게 선택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 그리드를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선택하는 거가 중요한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와핑할 때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카메라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에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러가 적어질 수 있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계속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포인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막 너무 생뚱맞은 거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 에러를 높일 수도 있고 학습에 방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나누는 데서도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샘플링 하는 데서도 카메라를 샘플링해서 렉스피케이션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카메라로 생길 수 있는 카메라 위치로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좀 줄인 거 아닐까 그거에 좀 초점 맞춘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혹시 엄청 기초적인 것도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 네, 아, 물론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 맨 처음에 피규어 2에서, 그러니까 워핑 페이스랑 이런 거를 처음에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거기서 이게 불규칙한 거를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 사실 저도 이거는 그리드 베이스드 널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조금 사전에 좀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그리드 베이스 널프라던가 그런 쪽을 보신 분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이제 A가 불규칙한데 얘를 B로 만드는 게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음, 이제 여기 규칙적이라고 하면은 저 초록색 선 그리드 저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어떤 주황색 점에 있을 텐데, 근데 그 주황색 포인트가 우리가 워낙에 딱 원하는 대로 딱 주황색 포인트에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개의 카메라로 이제 해보면은 저 회색의 그 마른 목골의 공간에서 그 주황색의 뭐 어디가 매칭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색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이런 거리적인 측면에서 그리드를 통해서 나누면은 좀 더 그 공간의 구획을 나누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약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B로 만든다 해서 끝나면 B의 그림에서 끝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B의 그림에서 뭔가 한계가 더 있어야 제대로 정렬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B는 제가 보기에 그림에서 B는 정렬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보이는 그림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정렬이 된 상태인가요, 이게?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원래 이게 네, 이 B 그림은 네네. 그래서 원래는 B의 그 연두색 라인처럼 나오는 게 이상적인 거를 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아마 저거 그쵸? 동선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네. 네,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봤었을 때 그 카메라가 웨지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공간, 그 불확실한 공간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걸 이제 B로 봤을 때, 그리드의 형식으로 봤을 때, 그 거리가 멀수록 요 그리드로 나누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문제를 여기서 보여준 거는, 그런 문제를 보여준 게 이제 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그 질문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지였나요? 아니면 그걸 정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이게 정렬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던 건데, 방금 설명을 해주신 걸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B에서 오른쪽 오렌지 점이 원래 가운데로 가운데 이제 가운데 레지언으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회색 지점이 레지언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 1,1이랑 1,2랑 이 부분이 지금 둘 중에 어디로 매핑되어야 네, 되는지 맞습니다. 헷갈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드가 B에서 왼쪽 거는 한 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거는 두 개에 걸쳐 있잖아요. 그리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디로 정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조금 약간 이 스페이스 서브 디비전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 플랜 옥트리처럼 옥트리 방법으로 이걸 나누는 게 혹시 지금 멀리 갈수록 점점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 거기서의 것 같네요. 멀리, 예. 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서브 디비전 나누는 거가 사실은 카메라를 결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 저의 해석이었던 거고, 그것은 이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원래 공간을 나누는 거는 그 디테일이 많은 쪽을 원래는 나누는 게 기본이죠. 원래. 그러니까 막 그 우리가 널프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서페이스 하는 방식이 있고 뭐 복셀하는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모든 공간을 다 표현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표가 너무 디테일해지고 너무 불필요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은 두지 않아야 되고 굳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보가 많이 필요한 곳에는 좀 잘게 쪼개고, 요게 기본 포인트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그걸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제가 해석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질수록 이런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어디로 그리드 측면에서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뭐 아까 서브 디비전 나누는 측면에서도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그게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 다르게 좀 해석해 볼게요. 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지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MIP 널프 360의 네, 네, 그 이미지예요. 그리고 꺽쇠 이 부분이 이제 그 카메라인 거고요. 회색 동그라미가 이제 샘플링에서 각 샘플링이 대표하는 이제 영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존 널프에서 샘플링 할 때 그 공식을 보면은 카메라 위치 뭐 T 더하기 그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리스 곱하기 그리고 그 뷰, 로테이션 잠깐만요.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Z
카메라로부터 Z축으로 떨어진 그 거리만큼 또 곱해야, 그래서 그 수식에 의하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균등하게 샘플링 했지만, 이제 카메라에서 멀어진 좌표에 있는 것이 포함하는 영역이 되게 넓어져야. 네, 이 회색 동그라미가 커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회색이 이제 정말 멀어진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표현하신 불확실하다는 표현하셨는데, 네,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네, 최대한 이제 가까이 있는 샘플 포인트가 이제 확실한 포인트고, 멀어질수록 네, 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네, 이 멀리 있는 지점에 이제 회색 동그라미가 넓어진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부분이 좀 이해가 돼서 뒷부분도 더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사실 그 그림에서 조이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하면서 바깥에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 보지도 않고 주황색과 파란색 저 영역 있죠. 그래서 저 두 개의 바운더리 해가지고 저 바깥에 넘어가는 거는 보지 않고 그 안에만 보게 되고, 그 회색의 원도 그 식을 바꿔가지고 빨간색처럼 바뀌어가지고 이 주황색 원 안에서만 이렇게 샘플링 되도록 이렇게 약간 변형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하는 게 금육공에서 방식입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트라젝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와핑의 측면으로 이 논문에서는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보여주는 성능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카메라들이 뭔가 핀포인트가 맞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논문인 것 같아요. 또 더 언급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스턴트 NGP 또 프로젝트 페이지에 보면은 그 뉴럴 레디언스 캐시를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봤을 때는 그 어, 프리 트래젝터리랑 약간 그 태스크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제 인스턴트 NGP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게, 이게 여기서는 되게 성능이 뭔가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프리 트래젝터리 태스크가 맞나요? 음, 실제 저도 인스턴트 GP는 처음 디테일하게 못 봤어요. 혹시 이거 어떤 분이 리뷰해 주셨었죠? 요즘 지금 프리 트래젝토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프리 트래젝터리라는 게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카메라를 제가 크게 뭐 물체와의 거리를 신경을 안 쓰고 움직이는 상황을 뭔가 그런 걸 프리 트래젝터리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거의 바로 밑에쯤에 좀 근데 여기서 뭔가 이게 지금 그럼
뉴럴 레디언스 캐시가 사실 뭔지는 모르겠긴 한데 이런 게 사실 포리 트레젝터리 문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언바운디드 씬 설명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 거 같아요. 네네. 네네. 이게 파일을 그냥 언바운디드 씬을 커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위쪽 올라가시면은 실험실 공간이 최고 큰 공간인데 그 정도로 커버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까 그랬듯이 이게 픽셀 그리드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메모리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스턴트 프로는 못할 것 같아요. 음, 일단 아마 승현님 질문해 주신 거는 요 뉴럴 레디언스 캐시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프리 트라젝토리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기법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사실 그거를 질문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음, 이제 요 기술이 사실 어떤 목적에서 컨트리뷰션을 갖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캐시를 이용하면 된다 정도이지 않을까 아,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시점별로 쪼개 가지고 이걸 만든 그런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인스턴트 MVP도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벌써 11시 반이네요.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